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이 시작합니다. 영월 상동의 중석광산 재개장과 맞물려 산솔면에 텅스텐을 기반한 국가 핵심 광물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 예밀포도를 비롯해 청정 농산물로 유명한 김삿간면 주민들이 청정 이미지가 훼손된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영월군의 입장에선 국가 자원 안보도 챙기고 지역의 농산물도 지켜야 하는 숙제가 생겼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알알이 굵게 연근 제철 포도, 수확철을 맞은 농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영월 예밀포도입니다. 석회암 토질과 큰 일교차로 당도가 높은 예밀포도 와인은 주류 대회에서 매년 수상할 정도로 지역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포도 사 먹어보고 저희 포도 먹어보고 하면 다른 포도는 맛이 없어 못 먹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포도, 절임 배추 등 청정 농산물로 유명한 영월 김삿간면 주민들이 인근 산솔면에 국가 핵심 광물 산단이 들어서는 걸 알게 된 건 지난달. 앞서 수차례 설명회가 열렸던 산솔면과 달리 김삿간면 대상으로는 처음 열린 겁니다. 주민들은 두 면지역 경계에 조성되는 산단에서 텅스텐 가공 등에 쓰인 오폐수가 김삿간 농업 젖줄인 옥동천에 흘러 들어갈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광물산업단지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주민들은 과거 상동광산이 가동되는 동안 옥동천에 흘러들었던 오폐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이 오염이 되고 불보듯이 뻔한 일이지만 영월군에서는 괜찮다. 표준 적정 수준이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습니다. 32년 만인 올 초 다시 문을 연 상동 중석광산과 함께 텅스텐 원석을 가공할 정제련 공장 등 핵심 광물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나선 영월군. 내년 초 본격 착공에 들어가 2028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22만 제곱미터 부지에 760억 원이 투입됩니다. 영월군은 산단에서 나온 오폐수 대부분은 재활용하고 극히 일부는 증발시켜 자원화할 계획으로 옥동천에 오염수가 유입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염수가 옥동천으로 절대적으로 유입되진 않습니다. 환경의 법적 기준치 이하가 준수되도록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단순히 영월군과 강원도 전략 산업에서 나아가 갈수록 치열해지는 세계 자원 안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핵심 광물 산업단지. 영월군이 전체 사업비 4분의 1에 해당하는 국도비 200억을 확보한 가운데 국가 전략 산업도 추진하면서 지역의 대표 청정 농업을 지켜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조직원이 한국과 중국 경찰의 공조로 붙잡혔습니다. 카드 배송 기사부터 검찰까지 모두 가짜였는데요. 단 10명의 조직원이 112 신고 전화까지 가로채는 수법으로 118명으로부터 100억 원 넘게 가로챘습니다. 김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모자를 쓴 30대 여성과 검은 옷차림의 30대 남성이 비행기에서 내리자 형사들이 다가섭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입니다. 강원청 방송에서 왔어요. 이들을 포함해 중국 길림성 현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중국인 4명이 검거됐습니다. 한국인 6명은 국내로 강제 송환돼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업무 능력에 따라 역할을 나눈 겁니다. 1선은 카드 배송원, 2선은 카드 보안팀, 3선은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마지막으로 4선은 검사 역할을 맡게 했습니다. 카드 보안팀 직원을 맡은 조직원들은 주로 60대 이상 고령층에게 체크카드가 무단 발급됐다고 접근한 뒤 보안을 강화해주겠다며 스마트폰 원격 제어를 시도했습니다. 이때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전화를 걸면 이 전화까지 가로챌 수 있도록 악성 앱까지 설치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건 전화를 가짜 경찰이나 검찰이 대신 받아 돈을 뜯어냈습니다. 경찰 대표 번호랑 검찰 130 하나 대표장을 전화해도 바로 이 조직원들이 받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사실 다른 생각을 못 하게끔.
특히 조선족 총책과 중국인 관리책들은 조직원들에게 스스로를 실제 검사나 경찰이라고 믿게 하고 피해자들을 범죄자처럼 대하도록 가스라이팅했습니다. 나는 수사관이다. 나는 조사관이다. 우리는 상담을 하지 말고 수사를 해라. 조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확인된 보이스피싱 피해자만 118명. 피해 금액은 무려 102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여죄와 이들을 도운 국내 연결 조직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강릉 한라시멘트 하청업체가 단체 협약과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로 소속을 변경한 뒤 노골적인 탄압이 시작됐다는 건데요.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특별 근로감독과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한라시멘트 하청업체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지난해 11월 소속을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로 전환한 이후 탄압이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지난 5월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사내 복수노조로 탄생하며 탄압은 더욱 노골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노사가 합의에 작성하던 교대제 편성표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금속노조 소속 간부들의 전환 배치를 시행하면서 단체 협약을 위반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조합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자 회사가 해당 내용을 가해자 측에 유출했다며 근로기준법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한마디로 해당 하청업체가 단체 협약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을 모두 위반했다는 겁니다. 금속노조로 전환하고부터 억압이 심하고 현장에서 자행되는 게 지금까지 하고 틀리게 회사 자체도 그렇고 지금 모든 일이 지금 대립관계만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노조 소속을 변경하는 자리에서 한라시멘트 원청 차원의 탄압이 계속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노조 소속 변경을 지원하러 간 금속노조 본조 간부들의 현장 출입을 한라시멘트 원하청 관리자들이 물리적으로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에도 자회사 전환 등을 둘러싸고 노조를 압박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지청장 면담 등을 통해 특별 근로감독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노조 탄압 등에 대해 해당 하청업체의 입장을 물었지만 대표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직원은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화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을 28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달분과 함께 지난달 소급해 신청주민 1명의 2달치 기본소득 30만 원을 모바일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합니다. 화천군은 인구가 적고 상권 규모가 작은 면지역을 중심으로 생필품을 살 수 있는 화천 황금마차를 운영하는 등 기본소득 사용처와 가맹점을 늘리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강원도와 강원관광재단이 9월 이달의 추천 여행지로 속초와 춘천을 선정했습니다. 속초에서는 설악산을 중심으로 가을 산행을 즐길 수 있고 2.7km 산책로와 스카이워크가 놓인 설악향기로 척산 온천을 추천 코스로 꼽았습니다. 여행 마지막에는 속초 관광수산시장에서 닭강정과 해산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춘천에서는 다음 달 19일과 20일 의암호 일원에서 호수 별빛 페스타가 18일부터는 공지천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이 열립니다. 원주시가 오는 10월에 열리는 2026 원주 만두축제를 앞두고 흑백 요리사 등을 통해 알려진 중식 대가 정지선 셰프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정 셰프는 10월 23일부터 중앙시장 일원에서 4일 동안 열리는 원주 만두축제를 알리고 축제 기간 라이브 쿠킹쇼와 글로벌 협업 부스 등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원주 문화재단은 축제 기간 먹거리 부스에서 만두를 활용한 먹거리를 판매할 업체도 다음 달 2일까지 모집합니다. 원주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업체가 대상이며
품평회를 거쳐 15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강원FC가 내후년까지 홈경기를 강릉에서 단독 개최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춘천에서도 홈경기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FC와 춘천시는 춘천 홈경기 개최를 위한 실무 협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춘천과 강릉이 함께 강원FC를 응원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강원FC와 춘천시가 열린 자세로 협의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이 민선 9기 군정 목표인 관광 500만 시대 실현을 위해 추진한 정책 제안 공모에서 47건의 우수 제안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번 공모는 횡성 관광의 경쟁력 강화와 관광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각지에서 122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돼 실현 가능성과 창의성, 관광 활성화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47건이 선정됐습니다. 우수 제안은 관련 부서로 전달돼 검토를 거친 뒤 횡성군 관광 개발과 마케팅 사업 등에 단계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해양심층수산업 고성진흥원이 해양심층수 유래 미생물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을 위해 기업의 기술 이전을 추진합니다. 진흥원은 고성군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추진된 해양심층수 바이오뱅크 구축 사업을 통해 확보한 미생물 자원 활용을 위해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에 입주한 천연물 소재 전문기업 뉴젠 헬스케어에 기술을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술 이전으로 국내에서 확보한 해양심층수 유래 미생물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와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해양심층수 산업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도 46호선 남양주 춘천 도로 건설 공사를 오는 9월 1일에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제2경춘국도는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춘천시 서면까지 33.6km 구간에 폭 19.5m의 왕복 4차로를 2032년까지 신설하는 것으로 설계 속도는 시속 80km, 총 사업비는 1조 9,404억 원입니다. 제2경춘국도가 건설되면 춘천에서 남양주 간 이동 시간이 현재 54분에서 25분대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 첫 국제회의 시설인 강릉 컨벤션 센터가 오늘 문을 엽니다. 강릉 컨벤션 센터는 올림픽파크 안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8,0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